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눈이 기습 폭설로 쏟아졌습니다. 이상기후 탓에 폭발적으로 발달한 눈구름이 예기치 못한 폭설을 쏟아내면서 서울은 무려 117년 만에 가장 많은 11월 적설량을 기록했고 전국 곳곳에서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첫 소식 이재욱 기자입니다. 경복궁이 온통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올겨울 첫눈이 폭설로 쏟아졌습니다. 서울 종로에는 오늘 18cm의 눈이 쌓여 기상 관측 이래 11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눈이 많이 올 줄도 몰랐고 또 이렇게 첫눈인데 이렇게 거의 폭설 정도로 온 것 같아서 되게 추웠던 게. 경기 군포와 의왕, 수원에서는 25cm가 넘는 눈이 쌓이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눈에 시민들은 비탈길에 넘어질까 얼어붙은 눈길에서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조금 조심해서 걸었던 거 있는 것 같고 좀 눈이 질퍽하니까 오늘 좀 장화 좀 챙겨서 신고 나왔던 거. 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주행하던 버스가 반대편 차선으로 미끄러져 사고 여파로 도로는 속도를 내지 못하는 차들로 가득 찼습니다. 남양주 고속도로에서는 육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쌓인 눈에 바퀴가 빠진 마을버스는 시민들의 도움으로 겨우 빠져나갑니다. 폭설로 열차가 차량기지에서 출고가 늦어져 지하철 9호선이 지연 운행되는 등 출근길 혼잡도 빚어졌습니다. 수도권 폭설에 관람객 안전을 위해 덕수궁 관람이 전면 중단되는 등 주요 궁궐도 입장이 통제됐습니다. 폭설 여파로 인천공항 71편 등 전국 공항에서 항공편 150편이 결항됐습니다. 포항에서 울릉도를 잇는 여객선 등 70개 항로 89척의 배가 운항이 통제되는 등 백길도 멈춰섰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인명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지붕이 무너지면서 보행로를 걷던 사람을 덮치는가 하면 차고가 주저앉아 목숨을 잃는 사고도 일어났는데요. 폭설로 인한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무너져 내린 철제 지붕을 드러내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서울 송파구 아파트 공사장에서 보행로 안전을 위해 설치됐던 지붕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순식간에 철제 구조물이 행인 3명을 덮쳐 1명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회복했고 나머지 2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차고지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철제 지지대도 눈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꺾였습니다. 경기 양평에서 78살 남성이 승용차를 보관하는 간이 차고지에 쌓인 눈을 치우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치우다 그냥 사고였어요. 그냥 비닐하우스 그냥 그런 거예요. 차고지 안쪽에서 눈을 털어내다 갑자기 무너진 차고지에 깔려 결국 숨진 겁니다. 사고가 난 주택 인근입니다. 보시다시피 눈은 제 발목을 덮을 정도로 차올랐는데요. 오늘 오전 7시 기준 양평군에는 눈이 16.1cm가 쌓였습니다. 길 한복판에 전신주가 쓰러져 있습니다. 밤새 내린 폭설 무게를 이기지 못한 겁니다. 폭설에 전신주가 넘어지거나 나무가 전신주를 덮치면서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230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고 서울 은평구 다세대 주택 39호와 성북구 174호의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자는데 쿵 소리가 울려가지고 깨보니까 전기가 나갔더라고요. 자다가 깜짝 놀라고서. 이번 눈구름 때는 서해를 끼고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마른 눈보다 무거운 습설이 만들어져 피해를 키웠습니다. 습설의 경우 건설보다 붙는 성질이 더 강하기 때문에 건물이나 비닐하우스에 쌓이는 효과가 더 좋고 물의 양이 더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눈이기 때문에 무게가 더 나가게 됩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예상치 못한 폭설이 쏟아진 지역들에선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덤프트럭에 들이받쳐 사망자가 발생하고 도로와 탐방로 곳곳에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눈 덮인 고속도로 위에 승용차 한 대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고 옆에선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44분쯤 강원 홍천군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석터널 인근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뒤에서 오던 25톤 덤프트럭에 들이받쳤습니다. 이어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혀 4중 추돌 사고로 이어지며 80대 여성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터널에서 사고가 났다고 서행해달라고 119 차량이 왔는데 여기 CPR 계속 하고 있었고. 정선군 임계면 문대리에서는 1톤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져 도로 옆 구조물을 들이받아 7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지난해보다 열흘 늦게 내린 첫눈이 폭설로 쏟아진 강릉 지역에선 미시령 정상부근 도로 6.6km 구간과 설악산과 오대산 등 국립공원 탐방로 64곳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또한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나무와 간판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50건 넘게 접수됐고 횡성군에선 274개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미끄러워서 위험했는데 좀 날씨도 많이 춥고 그래서 좀 출근길이 좀 어려웠습니다. 강원도는 어젯밤 10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운영해 제설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 등에 20cm 이상,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되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어 지자체와 기상당국은 내륙이나 산간도로의 경우 밤사이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 빙판길로 변하는 곳이 많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고속도로에선 20대 넘는 차들이 한꺼번에 뒤엉키는 사고가 났고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굴러떨어지는 등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눈길에 뒤덮인 고속도로. 도로 곳곳에 서로 충돌하거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선 차량들이 보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평택 제천고속도로 음성나들목 인근에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양방향에서 20대 넘는 차량이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한 단양군 가곡면에선 눈길에 미끄러진 SUV가 도로 옆으로 굴러떨어져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제설 차량이 도로 위 눈을 쓸고 제설제를 뿌려보지만 금세 눈이 다시 쌓입니다. 진천군에 낮 동안 내린 눈은 15cm 안팎. 눈길로 변한 도로는 곳곳이 밀리며 운행이 늦어진 버스가 속출했습니다. 올라갈 때는 한 30분 늦고 내려올 때는 한 20분 늦었어요. 그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차들이 서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밀리는 편이에요. 소백산 국립공원 정상에도 폭설이 내려 앙상한 나뭇가지마다 하얗게 눈꽃이 덮였습니다. 기상당국은 밤사이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5cm 이상 폭설이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또한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등 내린 눈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20cm 가까운 폭설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옥상의 물탱크가 도로에 떨어지고 빙판길에 차들이 갇히고 트레일러가 전복돼 다량의 위험 물줄이 누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전북 완주의 소태정 고갯길. 눈길 오르막을 마주한 차들이 도무지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쪽 내리막 차로의 차들도 속도를 줄인 채 엉금엉금 내려옵니다.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면서 도로가 얼어 운전자들은 2시간 가까이 갇혀 있었습니다. 답답하죠. 이 자리에서 1시간째 이러고 있으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차들이 출근한 차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옴짝달짝 못하고 있어요. 트레일러가 뒤집혀 있고 소방관들이 흡착지를 도로 곳곳에 놓고 있습니다. 익산 포항간 고속도로에서는 25톤 트레일러가 눈길에 전복되면서 위험물질 1,600리터가 누출돼 소방당국이 긴급 방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오늘 전북 진안과 무주 등에는 20cm 가까운 눈이 내렸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안 왔는데 올해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첫눈인데도 이렇게 많이 왔어요. 무주와 진안 등 3개 시군에 대설 경보가, 임실과 순창 등 3개 시군에는 대설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대설 경보가 발효된 진안군에는 새벽부터 15cm가 넘는 눈이 쌓였는데요. 현재도 계속해서 굵은 눈발이 내리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는 내일까지 많게는 10cm 이상 눈이 더 내릴 예정입니다. 눈과 함께 강한 바람도 불면서 군산에서는 옥상 물탱크가 바람에 날려 도로로 떨어지는가 하면 부안에서는 컨테이너 위로 철판이 날아와 전봇대를 건드리는 등 수십 건의 사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비상 2단계로 단계를 상향해 도로 제설 작업과 한파 대비 등 피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
퇴근길 연쇄 추돌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무려 차량 50여 대가 눈길에 뒤엉켰는데 아직도 사고 수습 중입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비상등을 켠 수십 대의 차량들이 도로 위에 뒤엉켜 있습니다. 트렁크가 들리고 차 앞부분이 심하게 구겨지고 추돌 충격에 떨어져 나온 부품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사고 처리를 위해 나온 운전자와 탑승자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저 앞으로 나가세요. 뒤에 저 어떻게 될지 몰라 또. 앞으로 더 나가세요. 오늘 오후 5시 50분쯤 원주시 호저면 만종교차로 인근에서 차량 수십여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로 차량 50여 대가 파손됐고 부상자는 6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이미 수십 대의 차량이 빠져나갔는데 아직도 수십 대가 남았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도로에 눈이 쌓여 있진 않았지만 얼음판처럼 미끄러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계속 밀려서 다 정차가 돼 있던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도 길이 미끄러우니까 브레이크가 이제 안 먹히는 상황이었고. 사고 수습을 위해 도로가 양방향 통제되면서 퇴근길 기업 도시를 오가는 시민들의 발길이 2시간 넘게 묶였습니다. 사고 처리에도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파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항공기 결항도 잇따랐습니다. 한라산에선 탐방로가 모두 막혔고 산간도로도 통제됐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세찬 눈발이 쏟아지며 광장이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라산 기온이 영하 5도까지, 체감온도는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며 해발 900m 탐방로 입구에도 눈이 쏟아졌습니다. 그 옷도 가볍게 입고 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한 바퀴 더 돌고 싶은데 눈도 예쁜데 추워서 추위를 이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한라산 산지에는 눈과 함께 우박도 떨어졌습니다. 주요 산간도로도 차량 운행이 통제됐고 한라산을 올라가는 7개 탐방로는 폭설로 모두 막혔습니다. It's a beautiful day. It's snowing, but we are a bit disappointed. We came to climb the mountain, to climb up Mount Hala, but we couldn't do it. It's closed due to the snow, but it's okay. 제주공항에도 시속 94km의 강풍에 급변풍 경보가 내려졌고 다른 지역 공항의 기상 악화까지 겹치면서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80여 편이 결항됐고 100편이 넘게 지연 운항했습니다. 김포행 비행기로 급하게 예매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지연이 돼서 부모님께서 좀 많이 대기하셔야 돼가지고 걱정되긴 해요. 저희랑 또 다른 비행기여가지고. 바다에는 풍랑 경보가 내려져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산지에 8에서 28cm의 눈이 더 쌓이고 주말까지 강풍과 풍랑특보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오늘 서울에는 1907년, 그러니까 117년 전 기상관측 이래 11월로는 가장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전국 곳곳에 내린 눈의 양도 11월 치곤 이례적으로 많았는데요. 평년보다 높은 해수면 온도가 눈구름을 폭발적으로 키우고 특히 눈의 무게까지 높여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차현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서울에 쌓인 눈의 양은 최고 18cm. 1907년 기상관측 이래 11월 적설 최고치입니다. 경기 군포 26.7cm, 강원 평창 24cm, 충북 진천 17.3cm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11월에 이례적으로 폭설이 내린 이유. 현재 한반도 북쪽엔 영하 40도의 한기를 품은 이른바 전리저기압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중부지방에 찬바람을 불어넣고 있는데 바람이 서해를 지나며 대기 상층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하층의 따뜻한 수증기가 만나 이른바 해기차로 눈구름대가 형성된 겁니다. 게다가 현재 서해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최고 3도가량 높은 14도에서 16도, 1.5km 상공 대기와의 기온차는 25도에 달합니다. 큰 기온차는 수증기를 더 많이 발생시키고 대기 중의 불안정성도 높이면서 눈구름을 폭발적으로 발달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해상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 대비 높은 상태로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하였고 기온도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같은 강수량에도 적설 효율이 좋아 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의 양도 양이지만 더욱 문제인 건 이번에 쏟아진 눈이
물기를 많이 머금은 축축한 눈, 습설이란 점입니다. 푸석푸석한 건설과 비교해 2배에서 3배가량 무거운 습설은 뭉쳐지기도 잘 뭉쳐져 한 번에 쏟아질 경우 엄청난 무게를 동반합니다. 실제로 가로 세로 10m씩 100제곱미터 지붕 면적에 습설이 5cm 쌓인다고 가정할 경우 무게는 600kg에 달합니다. 오늘처럼 눈이 15cm가량 쌓인다면 2톤에 버금간다는 얘기입니다. 기상청은 습설을 만들어내는 영도 안팎의 기온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내일까지 큰 눈이 예보된 만큼 시설물 피해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예기치 않은 눈폭탄에 출근길은 물론 저녁 퇴근길도 험난했습니다.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승지 기자, 대중교통으로 시민들이 몰리면서 버스, 지하철 모두 크게 붐볐죠. 네, 제가 조금 전까지 지하철 승강장과 버스 정류장 등을 돌아봤는데요. 폭설 때문에 차가 밀릴 걸 걱정한 시민들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하면서 저녁 6시쯤엔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지하철 객차마다 승객들을 빼곡히 채우고 출발했지만 승강장 줄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도 너무 많이 오니까 길도 좀 질척거리니까 애기 태우고 다니기 좀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안전하게 지하철로 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저녁 퇴근 시간대 집중 운행 시간을 30분 연장하면서 지하철 2호선과 5에서 8호선, 시내버스 모두 운행 횟수를 늘렸습니다. 한국철도공사도 1호선과 수인분당선 등 수도권 전철을 추가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한 퇴근길도 곳곳에 도로 통제로 쉽지 않았는데요. 안양 판교로 의왕 분당 구간은 한때 양방향 모두 진입이 막혔다가 오후 4시 반쯤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자,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도 눈 예보가 있잖아요. 내일 출근길 대비해서 어떤 대책들이 나왔습니까? 네, 밤사이 눈이 계속 내리는데 날씨가 추운 탓에 이 눈이 쌓일 걸로 보입니다. 이면도로 곳곳에 빙판길도 생기면서 자가운전과 보행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서울 무학재 등 상습 통제 구간은 토피스 누리집 등에서 미리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출발하셔야겠습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서울시는 오늘 퇴근 시간과 마찬가지로 내일 출근 시간에도 지하철과 버스의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설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고 서울시도 비상근무 2단계 도로 제설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네, 오늘 밤 다시 강한 눈이 시작됩니다. 이 시각 레이더 영상입니다. 한기가 지속적으로 남하하면서 현재 폭설구름이 경기 남부와 충청도 쪽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충남 천안 등지에 대설경보로 특보가 강화됐고 서울에도 대설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까지 서울에 내린 눈은 서울 관악구가 27.5cm로 11월 관측 이래 최대치입니다. 또 경기 군포가 27.9cm가 쌓였는데요. 이번 폭설의 최대 고비는 오늘 밤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오늘 밤 자정 무렵의 상황인데요. 자정을 전후해서 서울에 다시 눈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내일 아침 이른 출근길 무렵이 되면 이 눈구름이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등 중부 지방에 또다시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경기 남부에 최고 25cm 이상,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에 최고 20cm 이상, 충북 중북부에 15cm 이상, 서울에도 최고 10cm의 눈이 추가로 내리겠습니다. 날씨도 더 추워지겠습니다. 모레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도 내내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많은 눈과 추위에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국민의힘 당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사이의 돈거래 성격을 밝히기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선 걸로 풀이되는데요. 먼저 이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지검 수사팀이 서류봉투를 들고 나옵니다. 국민의힘 당사까지 압수수색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명태균, 김영선 씨 관련 자료 확보하셨나요? 오늘 오전 9시 30분쯤 검찰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구속된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사이 돈 거래 성격을 밝히기 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경남 창원 의창에 전략 공천을 받아 당선된 김 전 의원은 명 씨에게 7,6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공천 대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명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측에 유리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받아냈다고 주장합니다. 공천 관련해서 원래 누구든지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명태균이 그런 위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2022년 6월 김영선 전 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체 7곳 지역구는 물론 같은 날 치러진 지방선거 일부 지역의 공천 심사 자료도 요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공문을 보내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민감한 자료라 임의로 줄 수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요구하자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 때 큰 마찰은 없었습니다. 다만 의원에 간 압수수색은 검찰이 관례에 따라 임의 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정치활동이 그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라는.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 참여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소속 외부 인사들 조사를 최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공관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의원과 부위원장이었던 한기호 의원 등도 곧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에서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 관련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태균 씨는 앞서 김진태 강원지사, 박완수 경남지사의 공천 과정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한 바 있죠. 검찰 수사가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으로 뻗어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이어서 박솔립 기자입니다. 검찰은 오늘 국민의힘 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2022년 6월 지방선거 공천 관련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선 공천 관련해서 또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문제됐던 포항시장이나 이쪽 관련해서 그 한 부분이 있는지를 압수수색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명 씨는 지난 2022년 지인과 통화에서 김진태 강원지사 공천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됐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딱 한마디 했어. 김건희가 우리 명 선생님 선물은 김영선, 박완수, 김진태는 사모가 반밖에 몰라. 반은 명태균이가 뒤에서 했다는 거는 알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5.18 망원 공청회를 주최했다는 이유 등으로 김 지사를 공천 배제했고 나흘 뒤 번복했습니다. 명 씨는 이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고 자랑 삼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김진태는 그 내가 살린 거야. 어제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 아는 분이 갔는데 벌떡 일어나가 손을 잡고 내 얘기하니까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손잡고 막 흔들더래요. 명 씨는 박완수 경남지사가 후보로 확정된 뒤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살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박 지사를 데려가 윤 대통령에게 소개한 사람이 명 씨였다는 겁니다. 박완수 고맙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전화왔는데. 김 지사와 박 지사 모두 공천 과정에서 명 씨의 도움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천 과정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폭로로 알려진 윤 대통령 부부의 포항시장 공천 관여 등 나머지 의혹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인사가 김건희 여사가 가깝다는 이유로 지금 포항 바닥에 본인이 공천받을 것이라고 하고 다닌다 뭐 이런 그런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검찰은 오늘 확보한 공천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명 씨 공천 개입 의혹에 관여된 여권 정치인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랜 후원자 김한정 씨가 과거 오 시장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은 물론 대선 여론조사 비용까지 냈다고 인정한 사실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명태균 씨의 녹음 파일과 다른 자료들을 맞춰봤더니 명 씨 지시대로 돈이 오가고 여론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일 당선이 확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바로 뒤에 앉아 있는 인물.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입니다. 3년 전 보궐선거에서 오 시장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지난 대선 때도 명태균 씨 측에 여론조사 비용으로 돈을 줬다고 했습니다. 내가 농담으로 웃으면서 100배 1000배 갚아. 나중에 윤석열이 되면 100배 1000배 갚아.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확정된 건 2021년 11월 5일. 보름쯤 지난 11월 22일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게 여론조사 얘기를 꺼냅니다. 여보세요. 오늘 자체 조사 돌려야 되고요. 구체적인 지시도 합니다. 몇 개 뽑나요? 뭐 한 2000개 뽑으면 되지. 실제로 통화 당일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가 확인됩니다. 명 씨 말처럼 한 2000개 뽑았는지 표본 수가 2006명으로 나옵니다. 이 여론조사에 김한정 씨가 돈을 댄 것으로 보입니다. 돈은 내가 누구 김한정 씨한테 입금시키라 할게. 네, 한 200 있으면 되겠죠? 네. 강혜경 씨가 작성한 미래한국연구소 지출 내역서를 보면 이 여론조사에 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김한정 씨가 보냈다는 금액과 비슷합니다. 1000대고 이런 건 아니고 조금만 몇백만 원인 것 같아. 강 씨는 MBC에 당시 김 씨에게 얼마를 받았는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도 차용증을 쓰거나 갚은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 씨한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 속 명 씨의 말은 다릅니다. 아까 윤총장 전화했는데 궁금해하더라고. 맨날 윤석열한테 뭐가 얘기해야 돼. 명태균 씨가 수행한 대선 여론조사 비용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단서가 확인된 만큼 검찰 수사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 업체에 돈을 제때 못 주면서 채무이행 각서를 썼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이 각서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새롭게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 이름이 담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명태균 씨가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미래한국연구소는 ARS용 전화를 돌릴 수 있는 회선을 빌려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소에 회선을 빌려준 건 여론조사 업체 P&R. 미래한국연구소는 비공표 여론조사를 수차례 돌리는 과정에서 비용을 P&R 측에 제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유력 정치인들에게 무료로 여론조사를 해주다 자금난에 허덕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2022년 7월 미래한국연구소는 P&R의 채무이행 각서를 써줘야 했습니다. 검찰은 강혜경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각서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갚으라고 쓴 각서에 다름 아닌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진 빚은 6천여만 원. 해당 각서에는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아 갚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제 밀린 미수금을 지불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고요. 각서에는 2022년 12월까지 채무를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씨 측은 MBC와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들어간 각서 문구는 P&R 대표가 써왔다면서 명 씨가 김 여사 핑계를 대며 돈을 안 주니 증거를 남겨놓으려고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가 원래 김건희 여사한테 돈을 받아오기로 했었다라고 여러 차례 진술하셨던 거를 김건희 여사 이름이 적힌 각서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실제로 명 씨가 김 여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던 건지 빚 독촉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건지 검찰 수사에서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네, 법조팀 윤상문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검찰이 여당 당사를 직접 압수수색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 별다른 충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할 때 토론회 참석 중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딘가 통화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읽혔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어젯밤 국민의힘 쪽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만 해도 영장을 제시해도 바로 줄 수는 없다. 검토해봐야 한다. 이런 반응도 나왔는데요.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여당이라고 검찰이 봐준다.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걸 보면 검찰이 제기된 의혹들을 다 살펴보려는 것 같긴 한데 어떤가요?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필요한 자료들은 다 확보하려는 것 같긴 한데 이미 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공관위를 언급하면서 김영선 좀 해줘라고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녹취가 공개된 지가 벌써 한 달 가까이 됐습니다. 이제 공관위원들 조사를 마치고 공천 자료를 확보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 의혹들이 제기되는 속도를 검찰 수사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압수수색만 봐도 검찰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통 압수수색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 수사관들을 보내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오전에 국민의힘 당사를 가서 일부 자료만 확보하고 오후에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사무실에서 공천 자료를 받았습니다. 먼저 임의 제출을 공문으로 요구했다가 거절당하니까 부랴부랴 강제 수사에 나선 건데 그러다 보니 자료가 어디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사팀 관계자에게 파악하지 못한 건지 물어봤는데요.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제 명태균 씨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이 있는데 윤 대통령 측에 명 씨가 무상 여론조사를 해줬다 이런 의혹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여론조사가 당시 윤석열 후보 측에 유리하게 조작됐다 이런 의혹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습니까? 네, 강혜경 씨는 명 씨의 지시로 비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고 이미 증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윤 총장이 궁금해한다 이렇게 말하는 명 씨의 녹취도 공개가 됐습니다. 검찰도 이 부분을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요. 여론조사만 놓고도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조은희 의원 등 정치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도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줄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사가 의혹을 따라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상문 기자 잘 들었습니다. 명태균 씨가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 신문이 오늘 열렸는데요. 창원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백승우 기자, 명태균 씨가 제시한 석방 이유는 뭡니까? 네, 명 씨 측은 범죄 사실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석방에서 방어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구속적부심 신문은 1시간가량 진행된 뒤 마무리됐는데요. 명 씨는 자신이 정치활동을 하지 않은 단순 자원봉사자이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전 의원 당선 이후 돈을 받았기 때문에 공천과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명 씨 구속이 필요하다고 본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휴대폰 행방을 놓고 말을 계속 바꾸고 있고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가족에 넘겨 폐기하려 한 정황도 나왔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휴대폰을 숨겨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고 또 명 씨가 휴대폰을 쥐고 대통령실과 거래를 시도한 정황도 속속 나오고 있어 법원이 앞선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구속 적부심의 경우 신문이 끝나고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결론은 내일 오후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명태균 씨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죠. 네, 현재 명 씨를 둘러싼 의혹들이 계속해서 불거지는 상황인데요. 아들의 대통령실 채용을 위해 명 씨와 동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북 안동의 재력가 조모 씨가 오늘 오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어제 아들에 이어 오늘은 아버지까지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다 끝내고 명 씨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적용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창원지법에서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한동훈 대표 관련 당원 게시판 의혹이 개파간 진흙탕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신윤계는 과거 한 대표가 몸담았던 국정농단 특검팀을 향한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이 사실은 한 대표 아내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친한계는 김건희 여사의 고모가 한 대표를 향해 벼락 맞을 거라는 등 비난을 쏟아낸 글이 확인됐다며 역공을 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사무실로 응원 꽃바구니 수십 개가 배달됐습니다. 당시 특검 수사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수사검사였습니다. 올해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도 한 대표 응원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친윤계인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특검팀 꽃바구니 운동은 한 대표 배우자가 신분을 숨긴 채 주도했었다 한다고 썼습니다. 이어 전당대회 꽃바구니 운동을 주도한 아이디가 국민의힘 게시판의 비방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옮긴 아이디와 같았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두 번의 꽃바구니 운동 주동자, 또 당원 게시판과 인터넷 커뮤니티 글 게시자가 모두 한 사람, 한 대표 부인 아니냐는 겁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네이버 포털 등에서도 여론 조작 작업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업무방해 혐의가 포털까지 확대돼서 방어로 일관하던 친한계도 더는 못 참겠다는 듯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고모가 SNS에 한 대표를 두고 벼락 맞아 죽을 집안, 금수만도 못한 자라고 비난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단순한 비판글도 문제 삼는 친윤계가 이런 원색적 비방에 대해선 왜 잣대가 다르냐고도 지적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님의 고모님 제가 찾아봤어요.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악마가 현실의 당대표를 하고 있다. 아니 이거는 말이 되는 겁니까? 가족을 공격하는 진흙탕 폭로전까지 이어지자 개파색이 옅은 당내 중량급 인사들은 거듭 한동훈 대표의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그거 좀 엽기적인 일이거든요. 정치인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금도를 깨는 거기 때문에. 최악으로 치닫는 당원 게시판 갈등이 다음 달 10일로 미뤄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까지 영향을 줄지는 불투명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단일 대오는 굳건하다며 자신하고 있지만 이탈표 방지를 위해 단체로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집단 기권하자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여당 의원들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한 사실이 알려졌죠. 그래서 여당에서조차 과거 전화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 의원이 국회에 나온 법무부 장관에게 따졌습니다. 전화기를 확보하지 않으면 부실 수사 비난을 받을 거란 내용이었는데 그러자 장관이 대꾸하며 벌어진 설전을 김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에 대해 따져묻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증거인데 압수수색 못하면 이미 제출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좀 죄송한데 다른 사람 휴대폰을 함부로 이미 제출을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윤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 파문을 계기로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한때 명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부부의 옛 휴대전화를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은 겁니다. 압수수색 하세요 그러면.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하죠. 압수수색 사유가 없습니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박 장관은 윤 대통령 부부와의 공적 대화가 담겼다는 명태균 씨 전화기에 대해선 검찰이 다양한 방법으로 찾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 출신 의원에 맞서 수사 경력까지 거론하며 설전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수사 그렇게 하시면 불실 수사라고 국민적 비난 받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보다는 제가 수사를 많이 했을 겁니다. 의원님 그렇게 부실 수사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부실 수사라.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 부부 수사 없이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신 휴대폰도 다 증거잖아요. 예. 그게 그 안에 텔레그램이 뭐고 다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잘 보관하고 계시다가 검찰에 제출하셔야죠. 조국 혁신당은 즉각 후배 검사여도 국민을 대표해 묻는 질의에 최소한 예의를 갖추라고 박 장관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검사들이 집단으로 입장문을 내고 야당을 향한 반발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에 대해 탄핵 소추가 예고되자 나온 집단 행동인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누가 우리를 건드리냐는 특권 의식에 찌든 검사들이 스스로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런 결기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똑바로 해보라며 일축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이 단체로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탄핵은 직무상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을 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특정 사건의 처분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수사 라인을 직무유기라며 탄핵 소추하려 하자 사유가 안 된다며 반발한 겁니다.
이들은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 위법적 시도로 형사사법 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느 부처 외청 공무원들이 국회를 향해 입장문을 내고 반발하냐며 검사의 특권의식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건드려?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그런 결기 가지고 김건희 여사나 똑같이 지금 정권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면 똑바로 한번 해보십시오. 검사들의 집단 성명이 정치적 중립 위반은 아닌지 감사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예정대로 다음 달 초 탄핵소추안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야권은 다른 검사 2명에 대해서도 다음 달 11일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불거진 어미준 검사,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며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강백신 검사가 대상입니다. 검사들의 불법 행위, 아무도 수사하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을 골라 보복성 망신 주기 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밉다, 탄핵 소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껏 야권이 탄핵 소추한 검사는 3명인데 헌법재판소는 현재 2건을 기각했습니다. 여당과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연내에 현재 추진 중인 검사의 탄핵 소추를 모두 끝내겠다며 계속된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입장과 북한의 거친 반응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히려 북한에 손을 내미는 모양새인데요. 워싱턴 김재윤 특파원입니다.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hi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if you want to know the truth. 이미 3번 만났고 여전히 관계가 좋다고 내세우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는 더 개발하면서 러시아와는 파병까지 하는 수준으로 밀착했고 지난 21일엔 미국과 협상을 해볼 만큼 해봤지만 적대적 정책만 확인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과에 확신한 것은 저대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이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트럼프 당선인 측이 김 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정책 목표나 시간표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결단도 아직 남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주목되는 이유는 북한의 강경론에 신속하게 반응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김정은의 발언 바로 다음 날 트럼프 일기 때 북미 협상 실무자였던 알렉스 웡을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내정했고 이번엔 정상 간 직접 대화로 적어도 관계만은 복원하고 싶다는 뜻을 발신한 겁니다. 물론 중국과의 대결이란 큰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단 전략적 판단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We need to restore deterrence, restore peace, and get ahead of this escalation ladder rather than responding to it. 하지만 지난 4년간 아무런 대화 없이 경색됐던 북미 관계가 적어도 바뀔 수 있다는 변화의 가능성을 예고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당장 러시아와 중동 전쟁 같은 현안에 밀릴 수는 있지만 트럼프의 공언대로 곧 종전이 된다면 다음 의제는 북미 대화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5년 만에 급물살을 탈 수도 있는 그 변화 시점에 정작 중요한 건 우리 정부가 얼마나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라는 점일 겁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진 지 오늘로 한 달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약 4,300여 명의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동참했는데요. 학생들도 개인명의 대자보를 붙이고 QR코드를 통해 연대하는 등 정권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송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시민 불복종 운동이 시작될 것.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가천대학교 교수들의 시국 선언문입니다. 며칠 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 회견을 했는데 오히려 기폭제가 됐습니다. 수도권 17개 학교를 포함해 보수 성향이 강한 경북, 경남권 대학들까지 시국 선언이 확산했습니다. 딱 30일 만에 전국 약 4,300명의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에 나섰습니다.
시국선언에서 공통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들, 한정질서 훼손, 경제, 외교, 안보에 대한 위기감 같은 것들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선 공통된 보편적 가치라고 여겨집니다. 윤석열 동문회 퇴진을 촉구한다는 학부생의 대자보가 먼저 붙은 윤 대통령의 모교, 서울대 교수들도 시국 선언문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 교수 61명이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서명자 명단을 취합하고 있는데 정치를 정적과 비판 세력 수사와 기소로 대체한 대통령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수들의 정권 퇴진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지만 비판 목소리를 수사로 압박해온 현 정부의 기조가 대학가의 정치 표현을 누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의혹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정확하게 사법기관이 밝혀낸 게 없는 것도 문제고요. 입틀막 사건이라든지 자유롭게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학생들도 움직였습니다. 침묵을 깨고 함께 외치자. 고려대에 나붙은 대자보의 글쓴이는 단체가 아니라 학생 한 명이었습니다. 밑에는 QR코드가 붙어 있는데 시국 선언 지지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한 100분 정도 넘게 연서명이 들어온 상태이고 많은 응원의 말씀을 보내주세요. 학생회 등 조직적 시위에서 개인끼리 수평적인 연대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는 양상으로 변한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관련 뉴스를 찾아보곤 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알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봄을 터진 시국 선언 한 달. 고려대와 한양대 등 수도권 대학들에서도 학생들의 대자보가 나붙는 등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대학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폭설이 내리는 궂은 날씨지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가 오늘도 열렸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의 반성이 빠진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굴종 외교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서 시민들의 비판이 빗발쳤는데요. 외교 망신이라는 질책이 잇따르자 정부도 책임을 느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배상하라! 굵은 눈발이 휘날리는 궂은 날씨에도 수십 명의 시민들이 평화의 소녀상 앞에 모였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676번째 정기 수요 시위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요구했습니다. 위안부 강제동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소녀상을 모욕해도 고작 벌금 10만 원 처벌이 전부인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념물 파괴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모독하고 여성폭력 문제를 외면하려는 행위이다. 특히 최근 불거진 굴종 외교 논란에 분노한 시민들이 집회 시위 현장을 찾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반성 없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우리 정부가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정부는 이게 지금의 한일 관계가 좀 갈등으로 번질까 봐 그렇게 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은데 분노를 느끼고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자발적 역사 왜곡과 지속적인 대일 굴종 외교가 자초한 것입니다. 비판이 잇따르자 G7 외교장관 회의에 다녀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취재진에게 굴욕 외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데 대해서. 조 장관은 그러면서도 추도식 불참보다 더 강한 항의 표시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며 일본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문제 유출이 벌어진 연세대 수시 논술 시험에 대해서 법원이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해결책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연세대가 결국 추가 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입생을 더 뽑게 됐는데 대신 2027학년도 합격 정원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 시험이 치러진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일부 감독관들이 시험지를 1시간 먼저 나눠준 걸로 드러나면서 유출 논란이 불거졌고 수험생 일부가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시험지를 나눠주시고 한 15분인가 20분 정도 있다가 우리가 착오가 있어서 실수로 시험지를 먼저 줬다. 법원은 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후속 절차 중단과 함께 학교 측이 해결 방안을 찾으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시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연세대가 오늘 입장을 바꿔 추가 시험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단 지난 시험에서 예정대로 합격생 261명을 뽑아 12월 13일에 발표하고 12월 8일에 2차 추가 시험을 치러 261명을 추가로 뽑겠다는 겁니다. 2차 시험에는 1차 시험을 본 수험생 9,600여 명이 모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정시 합격자 수 역시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신 2027학년도 입시에서 올해 합격자가 늘어난 만큼 정원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대학 측 과실로 인한 초과 모집이 이뤄지기 때문에 2027년도 정원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감축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결과적으로 상위권 대학의 모집 정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이번 연세대 논술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로 볼 수 있습니다. 연세대는 2차 추가 시험 합격자가 다른 학교로 빠져나갈 경우 그 빈자리에 추가 합격자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수험생들은 추가 합격 없는 2차 시험 역시 피해자 발생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법적 공방의 불씨도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놓고 거짓 브리핑한 사실을 단독 보도한 MBC 법조팀 이준희, 김상훈, 구나연 기자가 방송기자연합회에 이달의 방송기자상 취재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쿠팡이 마음대로 자사규칙을 적용해 퇴직금을 주지 않는 행태를 고발한 경제팀 차주혁 기자도 취재 부문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반도체 보조금을 둘러싼 트럼프발 불안감에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오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마침 삼성전자가 반도체 위기를 극복할 사장급 인사를 전격 단행했는데요. 반도체 경쟁력을 회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지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인적 쇄신은 반도체를 겨냥했습니다. 핵심은 지난 5월 소방수로 투입된 전영현 부회장입니다. DS 부문 대표이사에 올랐고 대표 업종인 메모리 사업 부문을 직접 챙기면서 삼성 종합기술원장까지 맡게 됐습니다. 전 부회장 아래에는 경영전략 담당을 신설해 사장급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메모리 사업 부문이 그만큼 지금 위태롭다는 거를 내부적으로 깨닫고 그쪽에 이제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겠다 이제 그런 의지인 거죠. 수조 원대 적자를 내온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사업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미국 통을 사장으로 승진시켜 전격 교체했고 최고 기술 담당자까지 사장급으로 배치했습니다. 2인 사장 체제로 힘을 실어준 겁니다. 라인을 가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품이 없단 말이에요. 퀄컴이 가장 큰 고객이겠죠. 엔비디아도 있고 그 고객이 다 미국에 있잖아요. 다만 기존의 정현호, 전영현, 한종희 3인의 부회장 체제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을 뒤흔들 파격은 아닌 셈입니다. 오히려 미래전략실이 해체된 뒤 삼성전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온 사업지원 TF는 강화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사실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지금까지 위에 수장 바뀐다 해서 바로 이렇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하던 시스템에서 어차피 그냥 지급되는 거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각각 3%, 4% 넘게 떨어졌습니다.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인데 우리 반도체 업계의 트럼프발 위기감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는 김혜성 선수가 다음 주 포스팅 절차 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행선지까지 거론되면서 현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일찌감치 빅리그 도전을 선언하면서 시즌 내내 빅리그 구단의 관찰 대상이었던 김혜성 선수. 다음 주 시작될 비공개 경쟁 입찰 포스팅을 앞두고 이번엔 MLB.com이 집중 조명했는데요. 통산 타율 3할에 7시즌 연속 20도루 그리고 2루수와 유격수로 골든글러브를 받았다며 높게 평가했습니다. 유력 행선지로는 이번에도 시애틀이 꼽혔는데요.
올해 폴랑코가 2할 초반 타율에 그치는 등 수년간 제대로 된 이루수를 찾지 못한 팀이어서 실제 성사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제의가 온다면 당연히 뛰고 싶은 마음에 경쟁 선수가 없는 팀을 선택하겠지만 솔직히 근데 어느 팀을 가도 저는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혜성은 다음 주 포스팅을 신청하면 30일간 메이저리그 구단과 비공개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네, 현재 서울은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시간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이 주로 경기 남부와 충청도, 전라도 내륙 쪽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 경북 의성에는 대설주의보가 추가로 내려졌고 서울을 비롯한 경기 남부와 충북 북부를 중심으로 대설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폭설의 최대 고비는 오늘 밤 사이가 되겠는데요. 이 슈퍼컴퓨터 예측을 보시면 오늘 밤 자정을 전후에 서울에 다시 강한 눈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아침 출근길 무렵에는 이 눈구름이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 등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경기 남부에는 최고 25cm 이상, 강원 중남부 내륙에 20cm 이상, 충북 중북부에 15cm 이상, 서울에도 최고 10cm가량의 폭설이 추가로 쏟아지겠습니다. 날씨도 더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모레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이고요. 다음 주에도 내내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많은 눈과 함께 추위 대비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눈 피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밤과 내일 출근길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